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희 멘토입니다. 오세희 멘토님. 네. 잠을 평소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네, 평일에는 한 7시간이고요. 근데 주말 되면 한 10시간씩 자는 게 그런이죠. 잠을 많이 자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고열량식이나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배출하기도 하고요. 하루 8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면 식욕이 감퇴되고 또한 맵고 짠 음식들을 멀리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잠을 좀 많이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생으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다이어트가 많은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한 다이어트만으로도 이제 정말 수면으로만으로도 말이 제가 헛나오네요. 잠을 들지 않는지. 예, 그래서 수면만으로도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니까 이번 주말 시청자분들 충분히 수면을 취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기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증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오늘 거기다가 꿀밤한테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프게 증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2,000포인트에서 지금 대부분 기관 쪽이나 전문가들 상승 쪽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은 사실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제 이라크 사태, 첫 번째 이라크 사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변심을 했죠. 22일 만에 오늘 2,500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매도가 좀 아주 많았습니다. 12,000기억이 넘어섰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겸사겸사로 오늘 좀 악재가 많이 나오면서 증시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자,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원선님은? 네, 역시 이라크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한 달 만에 매도한 거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에서 워낙에 투기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이라크 문제가 없었어도 아마 오늘은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지난 3월 선물 옵션 만기 때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옵션 만기일 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얘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옵션 만기가 끝난 그 다음날 오늘이죠. 엄청나게 장난적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 위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봤고요.
뭐, 지금 이제 월드컵도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이 문제. 네. 이 문제 우리 다음 주 전망 어떻게 엮어야 될까요? 네, 좀 뭐 월드컵 기간 자고는 이제 그동안 겪어보면 이 스포츠 기간에는 사실 큰 흐름은 없었어요. 네. 올라가기 좀 어려웠고 내려가기도 크게 내려가자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뭐 이라크 사태는 제가 봐서는 이제 내전인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이제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본다면은 이라크는 뭐 다른 중동 국가처럼 내전이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증시에는 지금은 좀 큰 악재로 보입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악재가 옅어지면서 지금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따라서 지금 지난주 또 핵심적인 게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그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2인데 2.8% 줄였고요. 미국도 올해 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2.1% 줄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각국 이 브릭스 국가들의 그 경제성이 다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KDI, 우리나라 KDI에서도 국내 경제 성장률 4.0에서 3.8%까지 이제 줄였다는 거죠. 지금 환율 때문에 수출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내수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출주와 내수주, 지금 거래소의 주도주가 없이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팔도 되지는 않고 있어요. 태블릿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따라서 주가 하락도 크지 않다는 거죠. 일단 뭐 2,000포인트 다시 회복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뭐 다음 주는 일단 지지대를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봅니다. 일단 197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1차적으로 하방 경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조금 더 밀린다면 1950 정도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일단 1950이던 70 정도에서 하방 경제에서 유지되는 것을 좀 확인하자. 그러나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19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투기, 그러니까 단기 매수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50에서 한 70 정도, 이 정도 온다면은 하방 환경이 유지되면서 20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하는 이 좁은 박스권 장세가 다음 주에도 진행되지 않겠냐? 좀 답답한 증시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인데 그 전에 이제 이 보름 정도, 지금 한 2, 3주 정도는 이 월드컵 기간이 끼우고 또 호재 악재가 크지 않습니다. 이라크 사태는 이제 서서히 옅어질 것 같으니까.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매도는 뭐 추가 하락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봅니다. 답답하지만은 좀 자기가 가지고 선택한 종목이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길게 보는 투자 전략. 답답하시면은 치맥 먹으면서 월드컵 보자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나무래도 어떻게 보세요? 예, 월드컵이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라크 이제 내전 문제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조금 과거의 키프로스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은 있어요. 왜냐면, 이라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건설사와 플랜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일단은 별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면은, 일단 이들 주가의 상승에 어떤 좀 제약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의미 있는 구간들은요,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단 말이죠. 굳이 이라크의 어떤 호재를 받아서 정유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에서 적정 부분에 어떤 이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었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도 좀 싸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2월달 이후에 자 스캔을 보시면 2월달 이후에 어떤 지금 장세까지의 전반적인 추세 그림인데요. 이 추세, 저점은 높여가고요.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안정감은요,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굉장히 많이 나온 매도 부분도 이 정도의 저점에서 다시 한번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제외한다면 결국 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거든요.
다음 주에 바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지난번에 3월 24일이죠. 12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밸류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지점이거든요. 바로 이제 적정 주가 흐름에 정확하게 매치가 된 데서 연기금이 벌써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주가의 회복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요. 선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많이 떨어진 이유는 선물 쪽에서 장난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내세운다면 분명히 삼성전자 아까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평가거든요. 그렇지만 강한 반등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평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되면서 올라갈 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이제 2분기 실적 깜짝 쇼가 나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타트를 끊어가고 있는 모습이 몇몇 종목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흐름은요. 다시 한번 2040포인트를 향한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 FOMC 다음 주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업률은 6.2%에서 6.1% 살짝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적정 수준으로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다음 주에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기대감도 없는 철저히 우리나라 중심의 종목들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꼭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일단은요, 코스닥은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거의 뭐 확실합니다. 근데 이 반등의 폭을요, 굉장히 높게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코스닥은 신용 잔고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4분기에 거래소 종목들이 어닝 쇼크 받고 나서 지난 1분기 내도록요,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요, 지금 코스닥이 어닝 쇼크 받았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거래소가 못 갔던 것처럼 코스닥도 못 갈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54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요, 저는 과감히 정리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세기 멘토님은 다음 주 그 FOMC라든지 코스닥이라든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FOMC 27일, 18일 FOMC를 했는데 지금 450억 달러까지 줄였다는 거죠. 근데 과연 100억 달러는 기본적으로 줄이는 거고 과연 더 줄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6.3%, 2%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6% 정도가 막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17일, 18일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100억 이상은 안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계속 줄이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지 꼭 이라크 사태 이런 것은 아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좀 53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죠. 523에서 53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540포인트부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지금 남은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지금 신용이 지금 굉장히 몰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540포인트를 만약에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되도록이면 신용이 특히 5%대 넘어가는 주식들은 좀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나오기 바라고요. 7%대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54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코스닥은 좀 거래 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장 그리고 다음 주 장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놨던 특징주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급락 맞았죠?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시간 되면 남은희 대통령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보는데요. 네네. 예. 자, 삼성전자 좀 아쉽죠? 일단 150만 원 돌파 못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요. 연초에 최소한 2분기 실적은 9조 5천억을 넘을 것으로 좀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9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게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8조 5천억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9조 원대 최소한 9조 원대를 넘어서지 않는 9조 5천억대 여기를 넘어서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150만 원 넘어설 때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9조 원이 뭐 되니 안 되니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 150만 원 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7만 주 매도를 했어요. 즉 140만 원을 적어도 지켜줘야 되는데 140만 원을 깨는 7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게 봅니다. 135만 원이나 130만 원 초반까지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좀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 다음 주 14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중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역시 삼성전자 시장이 아무래도 선물에서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선물의 영향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148만 원에요. 그때부터 연기금이요 엄청나게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왔다는 거죠. 2분기 실적 아까 말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8조 6천억에서 7천억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선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저도 이제 오늘 그 Y 시간을 통해서 135만 원 정도면 접근할 만한 가격은 된다. 지난번 추세보다는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애플에서 이 ARM AP 쪽에서 맥킨토시 PC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파운더리 업체, 특히 이제 TSMC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또 한 전 세계 4위 정도 규모가 되니까 여기에 따른 이익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여튼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모바일 D램뿐만 아니라 지금 공급이 지금 딸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이 스마트폰 성장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면 삼성전자의 이 추세적인 상승은 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급등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급락했다고 해서 너무 이제 겁내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 타임은 아닙니다. 사실 135만 원에 다시 매수해서 150만 원에 매도해야 되는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이야, 정말 LG 이노텍이 저는 항공주 같아요. 완전히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이야, 왜 이렇게 잘 갈까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춤하던 사이에 그 LG그룹들이 요즘 아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속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7%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27% 대기업이 대형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도 뭐 굉장히 좋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 LED 분의 적자 부분이 축소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해외에서 또 스마트폰 출시가 계속 잇따르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주가가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13만 8천 원이에요. 지난번 저가가 한 7만 원대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15만 원 정도죠. 15만 원 정도까지 일단 뭐 상승하지 않겠냐 본데 근데 좀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만 원 부근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 통해서 보세요. 네, 뭐 오늘도 2.6% 정도 상승했는데요. 전형적인 오버슈팅에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근데 대형주가 이러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LG 이노텍에서는 사실은 주 수급 자체가 다 빠져 있었거든요. 즉 개인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역시 LED 부분에 적자 부분 축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용품 쪽으로 진출을 잘했는데 여기서 신성장 동력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요. 반드시 그 기대치를 충족하더라도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1만 원 정도가 통과되었을 때부터 이미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고요. 지금은 확실한 오버슈팅 구간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항상 오버슈팅을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는요.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엄청난 고평가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되니까 신규 매수 하시도 않겠지만 하셔도 안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첫 번째 충격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매도해 주십시오. 고평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격을 받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한화입니다. 한화. 한화가 끝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정확하게 반대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가 왜 그렇죠? 이라크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게 한화 같아요. 가뜩이나 요즘 뭐 한화는 울고 싶은 주식이었는데 오늘 뭐 그것까지 나오다니까 아주 직격탄을 오늘 거래가에 실어가면서 내려갔습니다. 역시 뭐 이렇듯 내전 확산 분위기였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실적 부진이에요 결국. 그리고 자회사들 역시 재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한화건설 이라크 진출한 건 아시죠? 따라서 오늘 거래까지 뭐 양매도가 나왔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매에 지배되고 있다. 금방 돌아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 2012년 지금 최저가 수준인데 일단 25,000원이나 25,000원을 살짝 깨는 수준까지 일단 더 내려가지 않겠냐 봅니다. 물론 26,500원.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26,500원, 25,000원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오시라 말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나 매도나 좀 기다려 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해 보자. 그래서 한화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나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한 25,000원이나 25,000원 깨지는 정도까지 일단은 저점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남은 매트리 어떻게 보세요? 예,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화나 이래 되는데요. 주가가 뭐 끝도 없이 반등도 주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김성윤 회장이 워낙에 이제 하나 그룹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사들을 이제 이라크 쪽으로 많이 진출을 시켰어요. 하나건설뿐만 아니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수주를 많이 공격적인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라크 내전 소식이 나오니까 맞은데 또 맞고 안 그래도 주가가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이 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심리적인 부분은 심리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구간은 또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즉 이 주가는 과연 저평가인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한화는요, 자기 실적 대비 이러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좀 올라가서 매도 욕구가 강했었고요. 이만큼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32,200원 이하권부터는요. 분명히 특정 집단,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잊지는 말아야 될 거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이 해결되면 역시 한 32,000원, 33,000원 라인까지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실적에 기인한 이 내재 가치가 문제가 없다면 든든하게 그냥 보유하세요. 그래서 보유하셔가지고 32,000~33,000원대까지는요, 그냥 끈기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남들의 심리적이 자꾸 내동매매가 돼가지고 동반적으로 던지는 그런 투자는 결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6월 13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30일이었죠. SK 종목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마이너스 0.8%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현대증권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관점에 따른 자세한 AS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YB로드 목표가를 기존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우 멘토의 테크윙이 19.2%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7.4%를 기록하며 어제 이어 3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3.3%를, 5위는 조민규 멘토의 대림 비엔코가 1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인 테스트가 20.5%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6.9%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73.7%로 2위를, 정동 멘토가 37.7%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범군 멘토의 바택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히든카드. 매주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점검 한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종목이 좀 파란색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자, 이 가치 투자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한데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무엇이냐? 반드시 이긴답니다. 그래서 현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이긴다.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SK는요, 매도 처리를 했으니까, 정리를 생략하고요. 다음 쌍용차입니다. 지금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다시 제자리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되죠. 과연 1분기의 저점과 그리고 2분기의 지금 저점, 이 가격이 합당한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12,000원이라는 금액은 과연 고평가였을까요? 고평가가 아니었다. 즉 시장의 흐름과 전반적인 수급의 움직임 속에서 왔다가 갔을 뿐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가장 다시 지난번 추천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되었네요. 한 8% 올랐는데 이 정도 매달 8%씩 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는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 것이다. 최고의 수익은 언제 나오냐면 2분기입니다. 2분기. 그 수익을 앞두고 다소 의도적인 매도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마인드라의 보혜수 물량 풀릴 가능성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전혀 아닙니다. 자, 쌍용차 계속 보유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오늘 당장이라도 또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또 쌍용차이기도 한데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가다가 이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이 살짝 사라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계속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급들이 전부 다 서로 매집과 분산이 바뀌어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이죠. 장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아직도 사상 최저치에 머무른 현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1분기에 이어서요, 2분기도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이게 될 것인데, 이번 2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요, 이제 주가는요, 세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으로 굉장히 강한 탄력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도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증권인데요. 사실은 M&A에 대한 가치 좀 있었고요. 시장에 대한 이번에는 2,510포인트를 바로 뚫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라면 현대증권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공세에 거꾸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좀 더 적어도 7월 중순까지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지만 일단은요, 이번 주죠. 오늘 신규 종목 편입 관계로 매도는 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냐면 매수 가격 근처죠.
6,200원까지는요, 2주 내에 올 것 같습니다. 2주 내에 6,300원 정도 매수 가격 다시 진입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신규 포트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적정하게 자기 포인트에 뛰어가야 될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시간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증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 가격 6,200~300원대 2주 내에 다시 진입되었을 때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하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냐?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되니까요.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밌는 뉴스들이 나왔죠. 이제 한진해운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그 뉴스가 이틀 전에 나오면서 장중에는요, 마이너스 5%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되레 그날요, 거의 보합까지 땡겨 놓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한진해운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벌써 작년 말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게 대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악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악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LCC, 저가항공사들의 계속적인 영업 수익들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가항공사의 성장폭도요,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가항공사들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진을 뽑아내는 부분에서는 대한항공이 압도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화물적인 측면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도요, 이 자리에 좀 지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때는 거의 임박했다. 재평가 받는다면 아주 흐름은 역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풍산이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거래소가 이번 주에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시장 요인을 제거를 하면 종목 자체로서는 현재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 말씀해드리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형주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철저히 저평가를 내세워서 추천해드렸었는데, 이들 종목이요, 한번 또 달려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평가 종목의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종목을 항상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제자리에 있고 못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이 종목 자체의 어떤 밸류의 문제와 질적인 문제 때문에 못 올라가느냐, 이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남들보다 더 좋은 수익률, 더 빠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제 포트폴리오는 기억하십시오. 7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전부 다 나올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월 달까지 최고의 주도주적으로 다 오를 수 있는 후보들이니까 이번 한 달이 길어졌다면 이번 두 달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두 달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유 종목에 대한 AS는 진행해 봤고요. 이제 다음 주 공략주입니다. 키워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종합물류회사입니다. 종합물류회사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점화입니다. 과점화. 아하, 독점은 아니고 과점이네요. 세 번째입니다. M&A의 연속.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가 있었는데 좀 어떤 종목인지 좀 들어오십니까? 자, 종합물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육상물류, 해상물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종합물류라는 것은요, 해상도 가지고 있고 육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공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력은요, 과거에는 육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인데요, 과점화. 자, 물류 시장이요, 굉장히 이제 육상 물류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육상 물류 회사들이 탄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서로 충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그로부터 수익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 회사에서 이 회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사실 그때도요, 모 회사에서 기존의 구 회사에서 매각이 될 때 이것만은 정말 알짠데 왜 팔았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아까운 기업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육상물류 시장이 이제는 전부 다 과점적인 4개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4개의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타이밍이죠.
여러분 요즘에 SK 하이닉스 정말 잘 가잖아요. 저희 이제 대박 플러스 추천 종목이기도 한데 굉장히 잘 가는데 왜 잘 갈까요? 바로요. 공급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세계의 사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3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없죠. 치킨 게임의 승자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바로 이 육상물류 부분에서 과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아까 구회사에서 매각을 했는데 너무 아까워. 이 회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매각을 할 때는 제일 좋은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채권달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이 되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다시 다른 데로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각이 되었는데 원래에 있던 그룹사의 회사를 다시 한번 인수를 하면서 캐파를 굉장히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매각이 되었다가 다시 매수를 한 이 회사는 과연 어느 회사일까요? 자, 히든카드 보시겠습니다. 히든카드 기업은요, 바로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자, 대한통운이 매각이 되고 나서 CJ로 넘어갔죠. CJ, 동아건설에서 CJ로 넘어가고, CJ에서 CJGS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캐파가 굉장히 커졌어요. 과거에 이제 육상물류, 그리고 해상물류까지 모두 아우르는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이 CJ 이 대한통운의 최근에 이 기업의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한 10년에 걸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2004년, 5년, 6년, 7년 얘기를 보시면은요. 이 매출액이 거의 뭐 1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뭐 가치주의 수는 있어도 성장은 전혀 없는 기업인데 2008, 9년에 살짝 올라갔다가요. 금융위기 맞으면서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인수가 되기 시작했죠. 인수가 되었죠. 인수가 되면서부터 자,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언제부터 터져 나오느냐? 2013년 작년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매출액에 엄청난 급성장이 나타나고요. 근데 급성장이 나타나는데 이익은 어때요? 이익은요, 초창기에 떨어집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투자가 되는 거죠. 급격한 M&A와 그리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분명히 그에 맞춰 따라오는데 이익적인 부분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와 지금 1분기를 보시면 이익적인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CJ 대한통운은 이제부터 성장주로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4분기 즉 1년 만에 성장주로 변신이 되었으니까 성장주의 특징은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홈런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를 넘어서 지속적인 고평가의 행진이 좀 더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향후 전망을 좀 보자면은요. 일단 택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양호한 부분, 아까 우체국 그리고 현대택배 그리고 CJ 대한통운 또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CL 같은 고정 고객에 대한 포워딩 서비스 같은 경우 로지스틱스죠. 기존에 있던 거 계속 탄탄하고요. 일단 포워딩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CJ 대한통운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아까 수익이 못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의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격적인 효과가 올해는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체국에서 올 하반기에 한 15% 택배 인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 과점적인 지위의 기업들 전부 다 인상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이런 배송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택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가구 이제 브랜드 업체인데요. 이케아의 국내 물류 파트너로 CJ 대한통운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 단계에 더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은요, 2분기 실적은요, 영업이익 한 366억, 3분기 371억, 4분기 434억으로 영업이익 또한 급격히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밸류밴드 분석을 본다면은요, 현재는 지금 어느 단계냐면, A 포인트가 저평가 국면이죠. 그리고 B 포인트가 적정 주가고요. 이제 C 포인트로 향해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은 이렇게 할게요. 매수 가격은 11만 9천 원이고요. 목표 가격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 11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한 충분히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제 무방 있잖아요. 샘플러스 무방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CJ 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상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무의 히든카드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카드 전에요. 여러분의 추천의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죠? 예. 올해 들어서 지금 1880에서 2020포인트니까 5, 6%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조들은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수급에서도 그렇고 7월부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위로 나오던 아래로 나오던 크게 좀 7월보다 나오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개인적으로 지금 종합지수를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개별을 좀 많이 드렸는데 사실 2000포인트를 안착해서 2050포인트를 과감하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경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 매수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05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종목적으로 지금 주도 업종이나 주도 주도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간에는요, 몰빵이나 자기 돈을 다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좀 현금을 좀 놔두시고, 그리고 종목들도 좀 나눠서 매매하면서,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좀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이 좋아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 여러분 제가 드렸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쌍용 머티리얼이죠. 쌍용 머티리얼은 5월 달에 좀 많이 올랐다가 5월 달에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5월 조금 지나면서 중순위부터는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2,340원 정도 부근 내려왔죠.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그 핵심 부품이에요. 연구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세계 글로벌 12% 점유율을 하고 있고 1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300원 정도면은 거의 다 내려왔죠. 지난번에 2,600원 정도에서 턴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끌려 내려왔는데 거의 다 내려왔다 보여집니다. 예전엔 3,6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한 3,000원까지는 아마 6, 7월 정도 이렇게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매도 한번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3,000원 돌파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돌파가 수월하게 된다면은 계속 보유 전략이고 3,000원 벌써 단기적으로 매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손절은 2,150원이죠. 그래서 150원이 일단 더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보이시는데 저는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3,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봤는데 단기적으로 한 3,000원까지는 재차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이디지탈이죠. 파이디지탈은 상당히 양호하죠. 이 종목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종목은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에서 이게 장착 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보험료도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5% 정도 싸게 줍니다만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하반기부터 중국 진출이에요. 중국에 진출하지 않으면은 국내 기업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국내는 다 포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디지탈의 블랙박스 이 부분에서 중국 진출한다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도 상당히 10 정도 또는 그 이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는 한 12,0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00원까지는 충분하니까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10,000원 목표가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손절은 뭐 7,000원 깨지면은 수급으로 많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손절 깨질 때는 악재가 나온다니까 7,000원 깨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손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HRS 해룡실리콘입니다. 해룡실리콘은 뭐 추천하고 나서 뭐 산 가격에서 조금 플러스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은 흐름이죠. 목표가는 뭐 6,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5,000원은 뭐 무난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뭐 한 달 정도 안에 5,000원까지는 가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3,600원 정도 깨지면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진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 오늘 히든 카드 종목의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LNG 호황의 수혜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적 호전이죠. 네. 자, 세계 1위다. 역시 아무리 해도 이건 믿을 게 세계 1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벌써 밑에 글씨 나오죠? 예, LNG, 이 본행제 일괄 생산 기업으로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벌써 알아주는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한국 카본과 함께 시장을 지금 양분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그 키워드는 역시 LNG 호황이죠. 자, 미국에 지금 셰일가스가 남아돌고 있어요. 네, 미국에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이 셰일가스 때문입니다. 셰일가스가 바로 천연가스죠. 예, 이 굉장히 남아도니까 수출이 확대가 되는데 거기에 바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입니다. 그러면서 LNG 선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호황 국면입니다. 거기에 본행제는 필수겠죠. 그래서 LNG 호황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역시 실적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안 되죠. 뭐 주가가 오른다면 수급과 실적인데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 1분기 벌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뭐 130%가 늘었대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저거 봐서는 최소한도 지금 상당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드리는 종목의 히든카드 종목은요, 바로 동성 화인텍입니다. 자, 동성 화인텍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이지만은 거래소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냐 봅니다.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급을 좀 따져볼까요? 자, 일봉 차트를 뒤에 좀 제가 해놓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상승 추세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11,000원에서 지금 단기 바닥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13,000원만 돌파된다면은 지금 거의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수급만 좀 따라준다면은 계단식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50%가 단박에 올랐어요. 네, 그것처럼 실적이 계속 발표되는 앞으로 뭐 7월 달이라든지 계속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동성 화인텍은 좋다. 그러면 길게 보자 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주봉 자세를 봐야 되겠죠. 예, 그 주봉 자세를 보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제일 무섭죠. 예, 현재 거래가 크게 양봉이 나오면서 다 지금 거래가 들어온 상황이고 양봉 때마다 주봉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기 높죠.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역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자, 13,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큰 물량이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13,000원이 이 정도인데, 이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은, 13,000원에서 돌파가 된다면은 2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가다가 급등세가 나오죠. 그래서 13,000원에 돌파된다면은 급등세 출현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계단식이지만은 13,000원 돌파 시에는 20,000원까지는 큰 물량이었기 때문에 급등세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수혜가 순이익이, 이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역시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자, 국내 경기 회복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기 샌드위치 패널이 지금 많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거의 증가가 지금 되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좋은데 2분기도 지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뭐 영업이익이죠. 1분기에 130% 늘었고요. 순이익이 1020% 늘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하고 국내 조선소의 수주가 기대가 된다. 자, 그 육상용 보냉제, 상선제 연료탱크, 이런 시설이 지금 확충이 되면서 수주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면 역시 뭐 실적이 따라가서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5일 종가가 11,500원입니다. 그 중기적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이제 중간에 15,000원이나 뭐 17,500원 뭐 나올 수 있지만은, 일단 중장기로 봐서 한 2만원까지 한번 밀어붙이기 좋아 보이고요. 손절은 1,800원입니다. 1,800원 깨지면 10,000원까지 내려가니까 1,800원 깨질 때 매수하신 거에 절반 매도했다가 10,000원에 다시 사시는 거 괜찮죠? 그래서 매투자 전략은 일단 15,500원에 사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1,800원 이탈하면 손절, 중장기로 한 2만원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세기 멘토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은우 오세기 멘토의 히든카드였는데요. 참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시황과 좋은 종목들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잘 리딩을 해주셨던 오세기 멘토님이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소감이나 우리 센 방송 시청자분께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부득이 그 증권방송의 최고봉인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을 떠나게 돼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방송보다는 이 서울경제TV의 전문가들이 꽤 뛰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경제TV 앞으로도 여러분들 꼭 많이 왕창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아니겠죠. 다음에 또 기회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항상 저희가 여러분께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려오세요.